안녕하세요. 메시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정우주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섭 시스템 이제 구현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오늘 좀 나갔다 와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시나리오 관련해서 이제 시나리오 배경과 이제 뭐 캐릭터 컨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 게임은 이제 1518년부터 1521년 사이에 중앙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인디언보다 스페인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콘키스타가 뭐야? 콘케스트라를 이제 스페인어로 바꾼 거예요. 콘퀘스트 같은 경우는 정복하다, 레 같은 경우는 레를 써서 재정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베리아 반도, 뭐 포르투갈하고 이제 스페인이 있는 반도 있잖아요. 이제 예전엔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아라곤 이제 도시 국가들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이슬람한테 당하게 됐죠. 뭐 전반적으로 유럽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제 이슬람에 대항하기 위해 뭉쳤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재정복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콘키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세력까지 몰아내면서 영토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레콘키스타의 중심이 되는 용병들이 이제 레콘키스타 같은 경우에는 병살들보다 용병의 활약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용병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 용병들을 콘키스타도르라고 부르라고 돼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콘퀘스터러인데 이제 스페인어로 콘키스타도르라는 이제 발음으로 불리게 되죠. 이들은 일자리를 잃은 용병들이기 때문에 부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상황에 이제 그 시기 때 한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제 뭐 쿠바나 이제 뭐 구마야 지역이 아닌 중앙 아메리카 쪽으로, 메소 아메리카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은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는 자신이 찾은 곳은 황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투자를 받고 이제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지만 얻어가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황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콜럼버스에 대해 안 좋은 사실들은 많이 들리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노예로 부리거나 황금을 찾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디언들을 괴롭힌 것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부를 얻지 못합니다. 뭐 후대에 있어서 명예를 얻지만 그게 부를 얻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자업자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를 불쌍하기도 한 사람이죠. 쿠바, 자메이카, 카리브해 지역에는 아즈텍이나 마야 문명까지는 접점이 없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죽은 이후에 디에고 콜론의 명령에 따라서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의 원정을 진행하고, 에르난 코르테스는 원정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벨라스케스는 쿠바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쿠바의 총독이 됩니다. 벨라스케스는 이제 게임상에서도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벨라스케스는 이제 유카탄 반도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 중간에 나온 부분이잖아요. 이 나온 부분, 하단 부분에 나온 부분이 이제 유카탄 반도예요.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 아니구나. 지도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아즈텍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아메리카 쪽이 있고, 이제 여기 쑥 튀어나와서 들어간 반도 지역이 있거든요. 전체 맵을 뭐 안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유카탄 반도에 1, 2차 원정대를 보냈으나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원정대의 대장을 코르테스로 임명을 하게 되고, 정복에 대한 권리는 주지 않고 교역에 대한 권리만을 줍니다. 이게 이제 그리할바라는 권리예요. 벨라스케스는 친척 관계며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여 코르테스를 임명했어요. 하지만 그를 의심하고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르테스가 출발하기 전에 그를 저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코르테스는 이를 눈치채고 명령을 무시한 채 발빠르게 출발합니다. 자, 뭐 이 다음 내용인데, 코르테스는 그러니까 뭔가 정당성 있게 아메리카 정복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자세한 얘기는 게임 안에서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저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가 원정을 시작을 하는데,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해요. 코르테스도 코스메 섬이라는 지역에 상륙을 하는데, 이제 뭐 유카탄 반도 북동쪽에 있는 긴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막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교역을 먼저 시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거는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교역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들 이제 힘이 약할 때는. 근데 이제 보통 금 같은 거를 받고 이제 뭐 유리 같은 거를 넘기거나, 유리 같은 거는 이제 인디언 쪽에서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귀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교역을 하면서 환심을 산 이후에 또 매번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 활동을 해요. 물론 지금 같은 선교가 아니고 좀 강제적인 의미가 강한 정복자의 선교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황제 카를로스 5세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상대방이 복종하라는데 복종하겠어요? 누가 갑자기 이상한 데서 온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호의적으로 대해주면서도 불구하고 코르테스의 오른팔격인 알바르도에게 신전을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코르테스 원정대의 정복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호적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요. 그리고 우호적이 아니다, 그걸 레케리미엔토, 명령 혹은 통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갑자기 막 그런 게 영화에 나온 적은 없었나요? 인디언들이 갑자기 스페인 사람들이 이상한 종이를 꺼내서 읽어요. 막 스페인어로. 아무 말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읽은 다음에 갑자기 공격을 시작을 해요. 왜냐면 상대편이 자신한테 복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꼭 읽어야 되는 문서였거든요. 선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통첩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걸 읽은 다음에 바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카를레스 5세에 대한 복종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거의 없었죠. 만약에 우호적일 경우에는 교육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 및 이제 스페인 왕가의 복종을 요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인디언은 복종을 했고, 말을 또 안 들을 경우에는 신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무력 행사, 포를 쏘거나 아니 총을 쏘거나 아니면 철제 무기로 죽이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눈에 띄는 신관이나 아니면 귀족들을 죽이기도 했죠. 이제 상대방이 무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게 하면은 바로 공격을 시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거나 복종하거나 이분법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분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인디언들한테는. 네, 코드패스의 원전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입성까지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 부대가 테노시티틀단이거든요. 아즈텍의 삼국연맹의 가장 강자,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테노시티틀단까지 이제 입성하는 데까지가 1차 원전이고, 2차 같은 경우에는 테노시티틀단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테노시티틀단이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게임에서는 2차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1차 원정에서 아즈텍이 무너져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베라크루스는 이제 샘포알라 주변에서 스페인이 개척한 도시예요. 스페인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게임에서도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틀락스칼라. 틀락스칼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적국가예요, 적국가. 이제 테노시티틀란의 반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약자거든요. 그들 중에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약자고, 그 인신 공량의 제물로 쓰이는 각축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긍지를 가지고 테노시티틀란과 싸웠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콩키스타도르와 결탁을 하게 되죠. 촐룰라, 학살이 일어나는 촐룰라, 텍스코코, 이제 테노시티틀란, 틀라쿠판, 텍스코코, 이제 삼국연맹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즈텍 제국은 삼국동맹, 아까 얘기했던 세 개가 있고요. 세 개 국가가 있고, 아즈텍은 이제 나우아인들이라고 했어요. 아즈틀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테노시티틀란, 이거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메시카족이라고 불렀어요. 테노시티틀란 사람들은. 뭐 아즈텍 제국 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삼국연합국 이외에는 모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뭐 인신공량에 대한 재물과 곡물, 노동력을 삼국연합에게 일정 부분 바쳐야 했다. 속국이었죠. 테노시티틀란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텍스코코도 일부분 지불했어요. 삼국 중에 하나인.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비슷하게 각 도시국가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 교역이 활달했었어요. 아즈텍 제국의 종교를 살펴보면 메소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이제 신앙심이 매우 깊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신화라는 게 제가 아즈텍 뭐 메소아메리카의 신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아주 이제 신화가 처음 생긴 문명이고, 그 다음에 톨텍, 메소아메리카의 전성기, 문화 전성기, 문명 전성기, 이때마다 신화가 달라지거든요. 뭐 올메기라는 문명이 있었겠지만 이제 기원 전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뭐 정보도 없고, 그리고 뭐 취급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톨텍과 테오티후아칸의 신화가 현재 아즈텍의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이제 게임 스토리 진행하는데 열쇠 주요한 내용이 돼요. 정보가 돼요. 뭐 신화의 특징들을 보면은 마야 신화와의 유사성과 역법, 그러니까 뭐 달력에 되게 날짜를 계산하는데 되게 민감했었어요. 이것도 또 이제 게임 스토리의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보로 사용이 됩니다. 이원성, 어떠한 시인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반대되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어느 한쪽을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게 창조 또한 파괴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신화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잠깐 종료하고 다음에는 신화를 간단히 살펴볼게요.